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정말 가을이 왔다는 걸 느끼시죠? 하지만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난 72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감기 한 번 걸리고 나서 2달 동안 고생했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가을 환절기에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역력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면역력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24시간 경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나쁜 침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들을 즉시 발견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마치 아파트 정문에서 방문증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경비 시스템이 조금씩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정말 많이 있어요. 마치 한 동네에 100집이 있다면 그중 6집 정도가 경비를 담당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든든한 경비원들이 24시간 내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을 환절기가 되면 왜 유독 감기 환자가 많아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에는 따뜻해지는 이런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죠. 우리 몸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해서 달릴 때 연료를 더 많이 쓰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공기 건조 때문인데요. 가을이 되면 습도가 여름의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막은 마치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성벽에 균열이 생기면 적군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는 실내 생활 증가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 마치 썩은 물처럼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실전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이자 면역력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제철 과일이 면역력에 특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가을 과일인 감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경비원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감을 하나씩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 3년간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자랑하셨어요. 배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배에는 기관지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침과 가래에 특히 좋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배를 기침과 가래 치료에 사용해 왔거든요. 배를 꿀에 재워두면 배의 수분과 꿀의 항균 성분이 만나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낸답니다. 마치 두 명이 든든한 경비원이 힘을 합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따뜻한 국물 요리의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좋은 균들이 장에 도착하면 우리 몸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위치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성벽을 더 두껍고 단단하게 보수하는 것과 같아요. 마늘과 양파의 매운 성분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도와줍니다. 견과류도 면역력의 숨은 영웅입니다. 아몬드 20개 정도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E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비타민 E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면역 반응을 젊은 시절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 새 건전지를 넣어서 다시 또렷하게 들리게 하는 것과 같죠.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딱 올라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버섯류도 빼놓을 수 없는 면역 식품이에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마시면 이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마치 약초를 우린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면역력 재충전 시간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이 시간에 깊게 주무시지 못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핸드폰을 제대로 충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배터리가 부족한 것처럼 말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7시간 잔 그룹과 5시간 잔 그룹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더니 5시간 잔 그룹이 훨씬 더 많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요. 좋은 수면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식품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마신 후 6시간까지 몸에 남아 있거든요. 마치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한 정도로 유지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을 대부분 막아버린다고 해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유의 특별한 성분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해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크게 줄여버립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4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4번 세면서 참았다가 8번 세면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특히 좋아요. 이 방법을 하루에 3번, 각각 4번씩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요. 마치 뜨거운 찜질방에서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웃음의 치료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하루 15분 웃으면 감염을 막아주는 특별한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거죠. 웃음은 정말 돈 안 드는 최고의 명약이에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좋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걸으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특수 면역세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요.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거든요. 마치 경찰서에 기동대가 더 많이 배치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속도도 중요해요. 1분에 100보에서 120보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예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은 관절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아서 뻑뻑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는 면역 세포들이 몸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해줘요. 마치 막혔던 도로가 뚫려서 경찰차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감기와 독감을 절반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의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최소 20초간 문질러 주세요. 20초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면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이에요. 마치 설거지할 때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기름때를 더 잘 지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마스크 착용도 중요한데요. 좋은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거의 다 차단해 줍니다. 마치 집 대문에 튼튼한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많은 곳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는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는 하루 사용 후 버리시거나 첫 마스크는 뜨거운 물에 세탁해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루 3번 각각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면 실내 바이러스를 거의 다 내보낼 수 있어요. 마치 답답한 방에 바람을 넣어서 상쾌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의 거의 전부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면역 세포들의 이동이 느려집니다. 마치 길이 진흙탕이 되면 자동차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몸무게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하루에 큰 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30분마다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마치 화분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것과 같아요. 따뜻한 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생강차는 염증을 줄여주고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도라지차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66세 조경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생강차를 마시면 몸속에서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철 실내 습도는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게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 침입이 쉬워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워져요. 마치 정원의 흙이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화분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분은 습도 조절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도 있거든요. 특히 산세베리아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밤에도 산소를 만들어내서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마치 작은 공기청정기를 여러 개 두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실내외 온도 차이는 너무 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온도 차이가 클수록 우리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온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는데 2주 정도 걸리니까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10명 중 7명에서 9명 정도로 매우 높아요. 마치 집에 튼튼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체온을 재는 습관도 들이세요. 정상 체온은 36도 반에서 37도 반 정도인데 37도 반 이상이면 미열로 봅니다. 미열이 있으면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세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아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목이 칼칠하거나 코가 막히는 정도의 초기 증상일 때 적절히 대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마치 집에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빨리 막아야 큰 구멍이 안 생기는 것과 같아요. 마음가짐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웃음, 감사, 희망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실제로 면역세포의 활동을 좋게 만들거든요. 마치 밝은 햇살이 식물을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예나 노래, 요가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간접적으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지속하면 석 달 후에는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을 심어서 정성껏 키우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하루 15분. 걷기, 잠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가을 보내시고 다가올 겨울도 감기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